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조선 후기에 있었던 기미 시비에 대해서, 조선 후기래도 한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연총공파, 저도 연총공파입니다만, 저 어릴 때 할아버지나 아버님께 들은 바에 의하면은 연총공파 내에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총공은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란 걸 미리 알고 몸을 피해서 말하자면 병기보신했다. 명예도 지키고 목숨도 보존할 수 있었다. 그것이 사육신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오는데, 아마 연총공파 후손들은 들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총공은 생육신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암사후 봉관 기출에도 보면은 연총공을 생육신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남효원을 빼고 연총공을 넣어놨어요. 근데 실제로 생육신은 실체가 없죠. 사육신은 그 잡혀서 죽었으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생육신은 세조가 싫다고 은퇴해서 숨어서 안 나왔다. 근데 숨어서 안 나온 거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실체가 있다 볼 수 없어요. 근데 남효호는 좀 문제가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일편야사를 다룰 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남효호는 사육신 사건 때 3살 갓난아기예요. 그런 사람이 생육신에 들어간다는 건 이상한데, 왜 남효원을 생육신에 넣고 있느냐? 사육신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남효원이에요. 그분이 육신전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사육신을 사육신으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효원을 넣고 있는데, 그거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총공이 생육신에 들어가야 되냐, 남효원이 생육신에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부터 다룰 이 기미 시비는 뭐냐면은, 계유정난이 일어날 것을 아예 일어나기 전에 연총공이 알았느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몸을 피한 병기보신을 했느냐. 그런데 만약에 연총공이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란 걸 알고 진짜 피했다면은 그거는 비겁한 짓 아니냐, 그게 과연 성리학 이론에 합치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편야사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일어난 기미 시비예요. 기미 시비는, 이건 사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기미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그 시비가 붙었다 이런 얘기죠. 조선 후기 초, 그러니까 1600년대에 성약전 사이에 발생한 시비예요. 연총공의 2차 은퇴, 1451년 은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시비가 붙은 것인데, 연총공이 계유정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했느냐, 계유정난 2년 전에 은퇴했거든요. 그럼 2년 전에 그게 2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알았었느냐. 만약에 그걸 알고 은퇴했다면은 그게 바로 병기보신, 사태 추이를 잘 알고 미리 피해 몸을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병기보신은 기미의 기미라는 게 그 사태의 추이죠. 그걸 잘 알아서 보신, 몸을 지킨다. 그러니까 사태 추이를 잘 알아서 그걸 피함으로 해서 몸을 보존하는 걸 병기보신이라 그러죠. 병기보신은 성리학 이념에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병기를 해서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란 걸 미리 알았다면은 그게 못 일어나게 대책을 세워야지 몸을 피해버리는 게 맞는 거냐, 그렇잖아요. 가만 생각해 볼 때
연천공은 병기를 해. 그러니까 계유정난이 일어날 줄 알아. 그러면 그게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세워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몸을 피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연천공은 계유정난이 일어날 거 알았느냐, 그걸 알고 병기보신을 해서 은퇴한 것이냐. 그러면 과연 그렇게 은퇴하는 게, 그걸 막아야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걸 안 세우고 피해버리는 게 성리학 이념에 맞느냐, 이 얘기죠. 1451년에 연천공이 은퇴해서 낙향을 했어요. 그리고 1452년에 문종이 승하하고 단종이 즉위를 했어요. 이게 말씀 52년이지만 이게 5월인가 그러니까 이게 11월이고 뭐 한 몇 개월 안 돼요. 그리고 1453년에 계유장난이 있었어요. 10월 달인가 되죠. 한 정확하게 2년 후죠. 그리고 1455년에 단종이 폐위되고 세조가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천공이 일편야사로 계유정난을 비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육신 사건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1451, 52, 53, 55, 56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게 말하자면 역사의 흐름인데, 요걸 놓고 이제 이때 연천공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물러났다. 그에 대한 시비가 이제 기미 시비죠. 근데 연천공이 일편야사로 계유정난을 비난했는데, 이건 뒤에 일편야사회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단종의 죽음을 예언을 해요. 일편야사가 단종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대되면서 계유정난을 미리 알았다까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편야사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사육신처럼 목숨을 걸고 죽으면서까지 싸우는 게 맞느냐, 안 죽으면서도 싸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로 번지게 되죠. 기미 시비의 경과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연천공의 그 문헌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636년에 최정이 그걸 다 수습을 해서 연천유사로 발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시기 연천유사 처본, 처음 만든 연천유사에 그 발문을 지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뒤에 이제 최정이 죽고 나서 최방은이 연천유사를 좀 더 보완 발행을 해요. 이 최방은은, 그러니까 최정은 최방은의 종조부예요. 좀 촌수가 약간 떨어진 할아버지 뻘이죠. 최방은이 연천유사를 보완 발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1678년에 송시열이 발문을 지었어요. 최방은이 송시열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가 이런 책을 만드니까 송시열이 그러다가 스승이 발문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 송시열이 발문해서 이 시기 먼저 지었던 이 초본 발문에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 최방은의 아버지 최세영 보고 그거를 이 시기의 아들 이단아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송시열은 최방은의 스승이기도 하고 최방은의 아버지 최세영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최세영이 이제 송시열의 친구인데, 최세영 보고 이 시기의 아들 이단아한테 그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최세영이 이단아한테 물었어요. 그래, 이단아는 그 갑자기 뭐 자기 스승이 물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이단아도 저기 송시열의 제자죠. 제자고, 저기 최방은의 친구예요. 동문수학 하는 사이죠.
그 이제 자기 친구 아버지가 이제 자기 스승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너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단아도 없냐. 갑자기 뭐 느닷없이 폭탄 맞은 거지. 그래서 이제 답을 못 내서 송시열한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1682년에 송시열이 이단아한테 편지로 답장을 써서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1684년에 이단아가 최서영한테 또 답장을 줬어요. 이게 편지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지 말로만 했으면 모르겠죠. 그 주제가 뭐냐면은 연천공이 병기봉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병기봉신을 했다면은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다음번에 올리겠습니다.